안녕하십니까. 신신명 8번째 절언절여. 말이 끊기고 생각이 끊기면 무처 불통,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생각이 가려져 있어서 못 본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가보는 아주 낯선 곳에 갔어요. 처음 보는 곳이고 처음 가보고 낯설어요. 생각은 낯섭니다. 익숙하지 않거든요. 생각이라는 습이, 이 습관이라는 습이, 업식이 작동을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 아르마리, 공부한 거, 아는 지식이 총 결집돼 가지고 생각이 튀어나오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지요. 그 이전에 그 상황에 딱 놓였을 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는 마음자리에선 다 비춰준 거거든요. 생각이 무서움을 일으키고 공포를 일으키고 낯설음을 일으키니까 문제가 된 거죠. 마음자리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비춰주고 있었던 거죠. 내가 눈 떠보니 이상한 어떤 장소에서 탁 떴어요. 막 갇혀있는 것 같고 공포스럽고 막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막 마음은 생각은 급해가지고 막 발버둥을 동동동 치는데 그 상황을 보여준 건 마음자리예요. 그대로 보여줬죠. 더하고 뺀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이 더하고 뺀 겁니다. 생각이라는 놈이 판단을 내리고 그 들어온 상을 해석하니까 문제가 됐죠. 무처 불통,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마음자리가 그게 그 상태를 다 일러준 게 통하지 않는 데가 없죠. 모든 상황이랄까 인식 자체를 다 일으켜주고 있잖아요. 지옥을 가면 지옥을 그대로 비춰주니까 지옥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천당에 가니까 천당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비춰주고 있을 뿐이죠. 내가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옳다 그러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고 비춰주지 않는 데가 없고 모르는 게 없다. 안과 모름을 떠나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비춰주는데 거기에 뭔가 붙일 게 뭐 있나요? 해석을 붙일 게 있나요? 어떤 처음 보는 물건이나 무슨 외국의 글자 언어를 보면 몰라요. 그냥 보인 그대로지. 해석이 떨어졌죠. 말이 떨어졌죠. 생각이 끊기고 말이 끊기니까 그냥 보이고 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앞에 들어오는 귀로 들리는 걸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저걸 가지고 요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 뜻이 그렇고 저거는 잘못 얘기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지 말고요. 그냥 들린 그대로 본 그대로 음성이 들리고 눈 뜬 상태로 그냥 사물이 보이고 있고 천지 만물이 그냥 드러나 있는 그걸 느껴보시는 게 이 공부예요. 다른 걸 떠나서 구하려고 하니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생각으로 자꾸 구하는 거잖아요. 모습을 갖춘 인간의 모습을 쓰고 있으니까 이 몸뚱이 육신에 끌려가서 육신의 해석대로 살고는 있지만 부모 미생전짜리 그 자리 자체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는 각자의 몫일 테죠. 인연에 따라서 텃밭이 달라지니까 좋은 환경이라든지 인연에 의해서 발복을 한 거고 나쁜 텃밭 응달이라든지 저기 물구덩이 속에서 태어나면 그
그 모습에 적응을 하고 살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생각이라는 놈이. 그게 주어진 거를 내가 결정해서 태어났다면 내가 자리가 인연에 의해서 확보가 된 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귀근 득지 수종 실종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자기 생각을 따르면 근본을 잃는다. 실종된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그냥 그러니까 얻는다. 뭐 뜻이다. 뭐 이런 말을 붙이니까 자꾸 어려워져요. 내가 본 거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가진 지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드러난 그대로는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틀리죠. 써도 마르지 않는 근본 지혜의 샘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뜻을 얻은 거죠. 보인 그대로를 다 알고 있는 낱낱이 하나도 모르게 다 알고 있죠. 이름을 보는 것 마음자리도 그렇지만 보는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왜 이름을 붙이고 쓰임을 붙이고 모양을 붙이고 뜻을 붙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되지. 서로 통하지 않을 게 없죠. 내가 마음자리를 인식하든 바깥 사물도 그렇게 봐보세요. 똑같습니다. 분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은 저걸 가지고 좋다 싫다. 아, 저거를 갖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 아, 저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거다. 이게 분별심이 생긴 거고요. 내가 마음자리를 구하듯이 밖에 있는 외경도 그렇게 보면 이건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 한 덩어리지 어떻게 분리가 돼 있겠습니까? 한 덩어리에서 일어나서 한 덩어리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분별, 수종, 실종돼서 이 마음자리 아니면 밖에 보는 이 외경에 이 상황을 내 식대로 해석을 하니까 마음자리가 실종됐죠. 지팡이 들고 3년을 찾아 헤매도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뭔 실종된 걸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구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이 끊기고 생각이 끊긴다. 근데 우리는 말과 생각을 너무 내 생각대로 써요. 자유롭게 마음자리에서 자유롭게 내비두며 쓰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죠. 나오는 대로 툭툭 생각나는 대로 툭툭 기분 내키는 대로 툭툭. 그거는 자기 생각대로 쓰는 거죠. 이것도 습관입니다. 인간의 습이라는 생각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습관대로 이게 툭툭 나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은 내가 누를 줄도 알아야죠. 이 거르는 작용, 정화작용을 하는 것도 마음자리에서 걸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깨끗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우리는 세상의 규범이나 법칙으로 걸르고 있어요. 그러면 때가 남습니다. 마음자리에서 그냥 보면서 불쌍하니까 주고 가면 때 안 남아요. 근데 생각을 일으켜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듣거나 알았을 때 그게
내 생각에 때를 묻혔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죠. 내가 괜히 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아니면 사회에 피해를 입히고, 쓰는데 자유롭게 쓰면서도 걸림이 없게, 쓰는데 걸름막 역할도 하는 이 자리가 마음자리고 공의 자리입니다. 그냥 보인 그대로 들린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게 뭐지? 처음 보는 물건이면 내가 익숙하게 이름과 쓰임을 아니까 그냥 당연시 보고 있는 것들이 그냥 드러난 그대로 보여질 때 마음자리에서 본 겁니다. 진정한 법문을 듣고 느껴봐야죠. 법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라락 사라락 사라락. 오늘도 감사합니다.